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홍란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서민들이 즐겨 먹던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듯 골라낼 수도 없고 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단번에 맛있는 영양가를, 좋은 영양가를 맛있는 맛과 함께 드실 수 있는 그런 떡 마구설기입니다. 있는 재료를 마구 다 집어넣고 잔치 때 먹다 남은 잡곡이나 그런 걸 넣고 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설기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쇠머리떡이라고 합니다. 소머리를 꾹 눌러서 썰었을 때 생기는 모양처럼 이렇게 뭔가 거뭇거뭇하기도 하고 흰 기름도 있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양반들이 드시던 떡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고기 중에서 머슴구이라는 고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제대로 양념을 다 해서 구워먹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을 발라가지고 요즘 하면 생갈비 정도 되겠죠? 석쇠에다 칙칙 구워서 바빠 죽겠고 일도 할 일 많아 있는데 언제 양념 제대로 해서 먹겠어요. 그런 구이가 무슨 머슴 소금구이라는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맛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고기 맛이 그대로 나니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 콩류와 그리고 또 견과류, 호박까지, 마른 호박까지 집어넣고 합니다. 제일 먼저 호박부터 할게요. 호박은 이렇게 딱딱한 호박, 단호박을 제가 썰어서 말려놨었어요. 실내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바삭 잘 마르니까 솥끓이에 받쳐서 말렸다가 그 다음엔 통에 담아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두고 3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는데 밖에서 방산시장이나 그런 데 가시게 되면 호박 오가리 만든 걸 판매를 해요. 근데 이렇게 뚫뚫뚫뚫 실타래 말듯이 말려서 파는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 사다 주시고 그랬거든요. 호박떡 할 때 어머니 호박 오가리 좀 필요해 하면 어머니가 종로에 나가셔서 사갖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쭉 풀러보면 정말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곰팡이가 싹 껴있었어요. 그럼 그것도 일일이 잘라내는 못 버리잖아요. 잘라내느라고 정말 차라리 내가 이러느니 썰어서 말리고 말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말리시면 가격도 싸고 요즘은 단호박이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려서 이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불려놓으시면 이렇게 두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호박이 부들부들하게 부는데 너무 오래 불리게 되면 맛 하나도 없습니다. 생호박을 썰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무말랭이처럼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요. 설탕 넣어주시고요. 설탕 맛이 배어들게 그리고 소금 손으로 설탕 들어가는 음식에 참 소금이 꼭 딸려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재워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안 하고요. 여기에다가 떡에다 소금 넣어주시고 방앗간에서 소금을 넣어줬을 때 소금 절대로 넣으면 안 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소금 넣고 아주머니가 빠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안 넣으셨을 경우에 소금 계량 정확히 해서 넣으시고 찹쌀은 절대로 물을 안 내려줘요. 5시간 정도 불려서 솥끓이에 받쳐서 1시간 정도 물을 충분히 쭉 뽑아서 쌀의 여분이 절대로 쌀의 여분의 물이 남아있지 않게 하신 다음에 빻으셔야지만 질지가 않죠. 맵쌀은 그게 그래도 떡이 되기는 합니다. 찹쌀은요 질면은 김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래는 죽이 되고 위에는 날가루가 부숭부숭 남아있는 게 찹쌀떡입니다. 그래서 찹쌀떡은 그대로 가져오신 다음에 제가 가르쳐드린 그 양에다가 그대로 분량의 소금 넣어주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비비세요. 오늘 이 마구설기 떡도 설탕을 넣지 않죠. 설탕을 안 넣는 이유는 호박오가리에 재워놓은 설탕, 이따 밤하고 대추에서 나오는 단맛, 유자청이 좀 들어가요. 유자청을 못 구하실 경우에는 슈퍼마켓 가시게 되면 유자차 파는 거 있는데 그거 송송송송 다져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자를 조금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이 마구설기의 향이 좀 달라지고 격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사서 드실 때는 가격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비벼서 덩어리를 좀 부셔줬습니다. 이런 다음에 망에 걸리는데요. 어마어마한 소쿠리가 지금 나오죠, 여러분. 저는 정말 하면서 일이 워낙 많아서 이런 소쿠리에다 한꺼번에 넣고
큰 볼을 넣고 휙 섞으면 손을 한 3번만 움직이면 떡살이 싹 걸러지는데요. 한번 구멍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크죠? 한 3mm 정도 굵기예요. 이런 거는 거피팥을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곱게 걸러줄 때는 다른 망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찹쌀은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고운 망에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요거보다 한 1mm는 괜찮지만 정말 촘촘한 망에 하시게 되면 김이 안 오기 때문에 찹쌀떡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파냐면요, 양재동 하나로 또는 지방의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이렇게 천장에 걸어놓고 많이 파는데요. 한 10,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습니다. 다 손으로 만든대요. 이렇게 뚫어서 만들었는데 저는 워낙 많이 쓰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자신 이걸 바꿔주거든요. 근데 맨날 바꾸시는 아저씨가 아유, 딴 집은 평생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걸 왜 이렇게 자주 사셔? 막 이러시고 굉장히 친한 척도 하시고 그러시는 게 이거 팔러 오시는 아저씨세요. 네,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아직도 박물장사처럼 다닌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바닥으로 해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반대쪽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공사장에서 쇠면을 훅 붓고, 한번 흔들고 하는 것처럼, 삽질해서 붓가는 것처럼 아래 보이는 그런 걸러진 약간만 편리하게 걸러진 가루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찹쌀가루가 떨어지죠. 뭉치게 된 뭉친 덩어리는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어떠세요? 정말 너무 쉽게 됐죠? 이거보다 크기가 10cm짜리, 15cm짜리, 그 다음에 18cm짜리, 22cm짜리 크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구 수대로 맞게 저처럼 너무 큰 거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자, 쌀가루가 준비가 됐고요. 여기 물 묻어 있는 건 이렇게 닦아주시고, 여기서 쌀가루를 덜어내세요. 요 정도 한 가루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해서 2컵 정도는 남기시고요. 이 쌀가루는 고물 재료랑 합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고물을 만들겠습니다. 밤, 호도하고 잣, 호도는 껍질을 깨끗하게 이렇게 벗겨서 넣는데 뒷부분은 벗겨져도 여기 안 벗겨져는 골파해진 곳은 그냥 여러분들 쓰셔도 돼요. 물에다 충분히 울려서 호도 껍질에서 나는 속 껍질에서 생기는 연한 갈색물이 빠지면 쓴맛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니까 종이타올이나 면볼로 물기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뚝뚝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죠. 대추는 제 요리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아주 머릿속으로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에다 담가서 솔로 박박 비비셔가지고 면보나 행주에 꼭꼭 짜셔서 더 이상은 대추가 불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씹을 때나 찢을 때 쫄깃쫄깃한 질감이 남아있죠. 사오신 날 다 손질하셔서 냉동실에 넣어놓다가 편안하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도록 하세요. 자, 유자청도 넣어주시고요. 유자차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콩은 서리태예요. 워낙 잘 익기 때문에 삶지도 않았는데 너무 날냄새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찜통에 쪄내도 괜찮습니다. 2, 3분 정도 쪄내시고요. 울타리 콩은 이거는 뭐 담가놨다가 30분은 퍽퍽퍽퍽 삶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사오셔서 씻어서 한번 끓어오려고 할 적에 불을 딱 끄시고 그렇게 한 서너 시간 준 다음에 아니면 하루 저녁 충분히 둔 다음에 팔팔팔팔 끓이시는데 이 울타리 콩은 무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만만하게 보실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맛이 너무너무 좋죠. 밥맛이 나잖아요.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밥에 얹어서 드신다든가 이런 떡 하실 때 고명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금, 설탕, 유기농 설탕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릇이 조금 좀 적네요. 이런 면보는 포목상에 가시게 되면 애기들 기저귀예요. 기저귀감이니까 그거 사셔다가 필로 사시면은 몇만 원 안 하는데 이렇게 다 박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이즈 맞춰서 뭐 짜주머니도 만드시고 이런 떡보도 만드시고 하시면 좀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훌훌 섞어주신 다음에 호박을 나중에 넣죠. 그 이유는요, 호박은 이미 설탕에 재워놨기 때문에 축축해요.
이거를 처음부터 넣고 섞게 되면 이 찹쌀가루가 질어지죠. 물을 빨아먹으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찐덕해지면서 딱 호박 겉에 있는 찹쌀가루는 이미 익어버리고 더 이상 본인이 이거 찹쌀이 고기가 익었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익혀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암만 오래 익어도 안 익은 떡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물기가 많은 재료를 넣을 때입니다. 이럴 적에는 바로 섞기 바로 직전에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김이 오르고 있는데요. 떡을 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요 면보는 깔아주는 건 항상 적셔야 되죠. 적셔서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날가루를 남겨놨었어요. 왜 날가루를 안 남겨놓으면은 이 바닥에 이 고명 얹은 걸 넣게 되면 콩이나 밤이나 대추가 쪄지면서 맑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속의 부분으로 있는 찹쌀가루가 안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물이 대추나 이런 데서 생기는 수분이 찹쌀을 익혀주지 못하게 그 뒷부분이 안 익게 하는 막아주는 역할을 막기 위해서 이 날찹쌀가루를 이렇게 좀 바닥에 쫙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빼고 하셔도 돼요. 지금 하실 동안은 올려놓지 마시고요. 괜히 쌀 익히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힘 주시지 마시고 어른들 떡 할 때 바닥 안 이용하시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손을 아래로 하면 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손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떡쌀가루를 이렇게 펴셨어요. 예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반 넣어주고 여기 섞어놨던 재료 넣기 바로 직전에 호박 오가리 불려놨던 거 싹 집어